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간에 있었던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정말 천우신조로 살았죠. 암살 당할 뻔했는데 여기 귀 옆을 스쳐갔으니까. 그래서 이 암살에 대한 공포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저 친구,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전공의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대테러 작전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영국 SAS 출신인데 그 사람을 특채를 딱 해가지고 근접 경호 책임자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알제리는 수호이 57E 전투기에 대해서 수호이 35SE 전투기까지 도입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육군은 세 번째 MRC 포대 편성에 착수했다. 이건 태평양에 배치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최초로 러시아제 수호이 57E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알제리가 수호이 35 전투기도 인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알제리 북부 우멜보와기 공군기지에 배치돼 기존 전력인 수호이 30 MKA와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24대가 도입돼 수호이 57과 함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인 오레슈니크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사대 생산을 분담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국가통합준비 단계에 들어간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에 오레슈니크 미사일이 대량 배치되면 이 중 일부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토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19년 미국의 MMSE 수상 전투함 4척을 발주했지만 아직 단 한 척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탈리아로 전투함 수입선을 돌리려는 모양입니다. 지난 1월 사우디, 이탈리아 정상회의 의제로 나왔던 이탈리아 프림 EVO 호위함 설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술 도입 형식으로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이 30억 크론의 규모의 신규 군사지원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18문의 아처 자주포와 5대의 아서 대포병 레이더가 2026년까지 인도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세 번째 MRC 포대 전력화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리핀에 배치된 제1다영역 임무부대와 유럽에 배치된 제2다영역 임무부대에 이어 하와이의 제3다영역 임무부대가 올해부터 MRC 장비를 인수하고 부대 편성에 들어간다고 미 태평양 육군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수호이 35 전투기입니다. 이 알제리 공군이 꽤 강해요. 왜냐하면 이 수호이 30 MKA 70세대, 아마 이건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을 했겠죠. 거기다 추가로 좀 10대가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왔어요. 이건 아마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수호이 30 SM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수호이 30 MKA 대형 전투기 80세대, 거기다가 대형 공격기죠. 수호이 24 42대, 그리고 미그 29 M2 44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호이 35 SE 24대, 그리고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 14대 이렇게 또 도입하니까 이 알제리는 친중, 친러시아 국가죠. 반서방 국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로코 반중, 반러, 친서방 국가죠. 인구도 절반, 국민소득도 더 낮은 이 모로코가 이렇게 되면 없는 살림 쪽에서 미국의 F-35를 도입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알제리, 그리고 모로코, 이 북아프리카 상황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정말로 이 국가 통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무기도 같이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거 보면 오레슈니크, 우리가 기본형은 5,500km 날아가는 다탄도 미사일입니다. 아마 이게 사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레슈니크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중에서 트럭,
그 트럭 부분을 벨라루스가 전담 생산한다라는 건데 벨라루스가 여기에 좀 강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지난달에 북한으로 4대의 대형 트럭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로 텔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벨라루스가 오레슈니크의 이런 트럭을 발사대를 생산한다라는 건데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 오레슈니크 도입한다 이렇게 또 공식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내로 이 벨라루스의 오레슈니크 탄도미사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는 또 핵도 탑재가 되니까 유럽이 점점 더 긴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오래된 구형 전투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미국의 육함대가 다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지난 바이든 정부 때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야, 우리 스스로 이거 페르시아만 좀 지켜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알-마디나급 2610톤짜리예요. 작죠. 요거 4척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도입했으니까 지금 뭐 퇴역할 때가 다 넘어가고 있죠. 요거를 대체해서 미국과 MMSE 수상전투함 도입을 계획했는데 19년도에 도입 계획했는데 안 줘요 아직도. 그래서 이탈리아의 프린급 요거 4척에서 6척 도입한다. 프린급이 6,700톤인데 요걸 좀 더 확대 개량해서 한 7,000톤대 중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거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알-리야드급이라고 해서 4,000톤급 호위함 3척이 있어요. 요것도 아마 요건 이제 21세기 초반, 2000년대 초반에 배치가 됐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퇴역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요. 그러면 아마 이건 방공함으로 대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프린급은 다목적 호위함이죠. 그리고 방공 전문 호위함 이지스급으로 또 아마 세척이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건실한 해군력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현지 생산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이 아처 차륜형 자주포 18문을 추가로 더 준다. 그리고 아서 대포병 레이더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 대포병 레이더 요것도 5대를 더 준다라는 건데 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또 이 자기네들은 정말 뭐 러시아와 가깝게 되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산 다 합하면 4,312억 원 규모 스웨덴이 면적은 넓지만 이 경제 규모 자체가 대단히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미국군이 3번째 MRC 포대 편성에 들어갑니다. 다영역 전투에 따라서 이 포병 부대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단거리 포병을 맞는 게 하이마스, 중거리 포병을 맞는 게 MRC, 그리고 이제 장거리 포병을 맞는 게 이제 그 다크이글이죠. 이 MRC는 중거리 포병인데 여기에 SM6, 뭐 토마호크 이런 거 들어가는데 요거 지금 2개 포병이 만들어져서 하나는 지금 필리핀에 고정 배치가 돼 있고 하나는 유럽 쪽으로 가서 영국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째 포대를 만들어서 하와이에 거점을 두고 태평양을 순환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미 육군이 밝힌 바로는 태평양에만 5개의 MRC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소. 그래서 그 중에 1개 포대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2차례나 암살 미수 사건을 겪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경호국장으로 충성파이자 베테랑인 션 커런을 임명한 데 이어 전설적인 커리어를 가진 영국 출신 인물을 근접 경호원으로 스카우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00명을 구한 전설의 특수부대원인데 과연 이 살아있는 전설이 어떤 경호 스타일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자신의 취임식 직전에 영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SAS 출신의 전설적 특수요원 크리스찬 크레이그 헤드를 비밀 경호국에 기용했으며 현재 그가 트럼프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크레이그 헤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9년 1월 15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북부에 위치한 두시 D2 호텔에서 발생한 알-샤바브의 테러 당시 영화 같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영국 특수부대 요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저격을 당한 직후 크레이그 헤드 같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옥상의 저격수를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스카웃을 추진했습니다. 크레이그 헤드는 특수부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 SAS의 제22연대 D중대 소속으로 케냐 나이로비 테러 당시 케냐 정부 특수부대 교관 요원으로 파견돼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그는 나이로비 시내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총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총기와 개인 군장을 챙긴 뒤 초동 조치 부대로 현장에 도착한 케냐 경찰과 함께 호텔로 뛰어들어 진입로를 막고 있던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뒤 건물에 갇혀있던 인질들의 탈출로를 열었습니다. 그는 잠시 뒤 자신의 제자들인 케냐 최정예 특수부대 DCI GSU 대테러팀이 도착하자 이들을 지휘해 테러리스트 전원을 사살하고 호텔에 있던 700여 명의 인질들을 구해 영국 정부로부터 군장을 수여받고 백악관에 초청돼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 프리랜서로 일하던 크레이그 헤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 트럼프와 함께 일하며 인연을 쌓았는데요. 이번 비밀 경호국 스카웃도 트럼프 주니어의 설득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이그 헤드와 같은 유명 인사가 미국 대통령 경호를 맡게 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과연 그의 기용으로 대통령 경호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1세기의 완전히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이 특수부대원입니다. 크레이그 헤드, 영국입니다. SAS 특공대, 그 SAS 출신이고 30년 이상 군복무를 했고 지금 4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48, 49 이 정도. 그런데 케냐에 영국군이 교관을 파견한 겁니다. 그 교관으로서 케냐에 가 있었고 특수부대 교관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비번날 자신의 차를 몰고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고는 자신의 차에서 개인 군장을 다 꺼내서 이렇게 입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입었겠죠. 그래서 차에 당연히 개인 군장을 가지고 있었고 치안이 불안한 동네니까 권총, 소총, 방탄복 다 입고 두근까지 쓰고 그리고는 인근에 여기 케냐 일반 경찰이에요. 일반 경찰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조직을 단속하기 위해서 절도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테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총소리를 듣고 이제 호텔로 갔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특수부대 교관이니까 내 지휘를 지금부터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다 하고는 뛰어든 겁니다. 일반 경찰이야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까 외곽 경비를 했겠죠. 그리고 혈혈 단신으로 혼자 그 호텔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뛰어들어서 거기 앞에 막고 있던 이 테러범들 사살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위험 지역에 있던 인질들을 구출을 하고 여기에 미국인들 포함해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700명 정도의 인질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혼자서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들인 지금 이 케냐의 특수부대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휘해서 이제 들어가서 테러범들 전원 사살하고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전원 사살하고 그리고 700여 명의 인질들을 다 구출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 너무 고맙다. 우리 미국인도 많았는데 해서 백악관 초청해서 이제 감사 인사도 하고 했는데 지난 7월에 펜실베니아에서 저격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친구가 있었다면 내 눈으로 저 옥상에 있는 저런 거 미리 발견했을 텐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우리 한국의 정영진 회장하고 친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작업을 해서 스카웃을 해서 지금 이 근접 경호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SS 그러니까 비밀 경호국의 국장으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저격을 받았을 때 감쌌던 바로 그 사람이 경호국장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무능력자 아닌가요? 아니 능력이 있었으면
거기 꽤 많이 보이는 데인데 엎드려 쏘아하고 있는 그 범인을 왜 못 봤을까요? 제 생각엔 무능력자 같은데, 잘라야 될 사람 같은데 경호국장이 임명했고, 그리고 근접 경호팀장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지, 영국인인데 미국 대통령 경호팀장이 됐다. 전설적인 특수부대원 이야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